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나연 선수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통산 9승에 빛나는 최나연 선수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오픈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본 최나연 선수는 골프 실력 못지않게 설명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골프 여제의 퍼팅 레슨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퍼터 하실 때 보면은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래서 어깨로 퍼팅 스트로크를 못하고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딱 이제 보면 어드레스가 되게 비슷하세요. 문제가 뭐냐, 퍼터라면 퍼터 헤드에 블레이드 퍼터든 이 반달 퍼터든 퍼터의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으로 봤을 때도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간 부분이 지면에 다 닿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렇게 됐을 때 지면에 이렇게 좀 다 닿아서 이 앞쪽을 토우라고 하고 이제 힐이라고 하는데, 토우와 힐이 일정하게 지면에 닿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토우가 많이 들리신 분,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힐이 많이 들리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10분 중에 한 5분, 6분은 토우가 많이 들려 계세요. 토우가 많이 들리게 되면 우선 손목의 위치가 많이 이렇게 좀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 손목에 왼손에 각도가 생기고, 이 각도로 인해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왼손의 손목 각도를 살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프로들은 왼팔과 샤프트가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내려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이게 일자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좀 꺾여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들려 있어서 반대로 꺾여 있게 되면 우선 어드레스가 너무나 불편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왼손 팔과 샤프트가 일자로 되면서 바닥의 지면이 일정하게 토우와 힐이 닿아야 된다. 이 퍼터가 사실 제 퍼터가 아니에요. 제 퍼터가 아니라서 제가 편하게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저 원래 퍼터 하듯이 이 퍼터는 힐이 살짝 들려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좀 안 맞는 퍼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다 피팅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피팅을 하면 샤프트를 좀 더 눕혀서 아마 이렇게 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4인치고 이게 이제 33인치예요. 이 퍼터를 잡으면은 제 느낌에는 조금 더 편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우와 힐이 지면에 우선 일정하게 지면이 닿고, 왼팔과 샤프트가 일자로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크로스핸드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반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왼손의 정렬이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떨어지고, 오른손은 옆에서 그냥 갖다 붙이는 느낌. 그래서 오른손이 예를 들어 이쪽에서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접히시는 분들은 우선 정렬도 잘 안 나와요. 퍼터하면은 대부분 이 말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삼각형이 스트로크 할 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렬을 했을 때 정렬이 이미 틀어지게 되면 이걸 아무리 똑바로 유지를 하려고 해도 스트로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의 지면을 닿는 것도 중요하고 정렬도 중요하고, 왼팔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셋업을 잡고 어깨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목을 안 쓰시는 퍼터를 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퍼터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프로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사실 프로들 중에서 손목을 쓴 사람은 많이 없어요. 눈에 띄는 그렇게 손목을 쓰는 스트로크를 보기는 좀 드문데, 아마추어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상체 같은 경우는 너무 수그러지거나 펴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토우가 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로크가 다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봐드릴 때 그렇게 어드레스 기본기를 많이 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아까 제가 왼팔의 그 정렬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거를 좀 쉽게 하시고 싶으면 이 왼손 바닥에 보면은 이
두 개의 바닥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좀 홈이 파져 있어요. 프로들은 대부분 저희는 다 여기다가 그립을 잡거든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이걸 딱 했을 때 여기 각도가 살아요. 여기다 잡으면 이미 이걸로 누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토우가 들리고 손목이 내려가요. 우리 아이언 치듯이. 그러니까 아이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도 잡는데 퍼터만큼은 이렇게 중간으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스트로크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목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 상태에서 어깨로 같이 스윙이 커져도 살아서 같이 회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봐드릴게 헤드 잘 놓는 법, 그리고 그립, 왼손 그립 잡아서 왼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돼서 스트로크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두 개 봐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드레스를 해서 방향을 볼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눈이 공 위에 있어요. 공 위에 직각으로 떨어져서 공 위에 있어서 돌렸을 때 타겟이 정확하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고개가 이렇게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똑바로 고개를 돌려도 우측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디로 방향을 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하는 타겟으로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저는 어떻게까지 연습을 했냐면 그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다 쓴 거를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에 왼쪽 주시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대고 공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왼쪽 눈도. 이렇게 서놓고 이렇게 보면 되게 여기가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왼쪽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제가 어디로 방향을 받고 또 제 목표가 어딘지, 그래서 공을 그쪽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눈위치까지 해서 제가 기본기 몇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거리감 같은 거 연습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프로들이 시합하는데 이렇게 가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아마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내서 연습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템포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날은, 어느 퍼터는 예를 들어 템포가 빠르면 세게 맞아서 공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천천히 하면은 공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템포라는 거는 이 스트로크의 템포인데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선수들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계속 박자에 맞춰서 템포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해져야지 거기에 맞는 거리를 눈으로 익히고 그게 또 제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템포 연습, 혼자서 이제 연습하실 때 그렇게 하나, 둘 하면서 템포를 맞추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리감은 사실 먼저 첫 번째로 기술이 받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날은 진짜 뻑 때려가지고 많이 가는 퍼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뭐 퍼팅 스트로크가 느려서 템포가 느려져서 거리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사실 연습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갖고 태어나는 그런 감각적인 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떤 후배들이 물어보거나 또 다른 선수들이 물어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선수가 너무 기술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퍼터 연습을 하다 보면 감각적인 부분을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시간을 연습을 하더라도 처음에 10분은 기본기 연습, 그 다음에 처음에 20분은 숏퍼팅이랑 라인 있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30분은 계속 하나, 두 개의 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거리 감각을 익혀요. 뭐 5m짜리, 7m짜리, 20야드짜리 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퍼터 연습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뭐를 많이 시켰냐면요. 연습 그린에 올라가면 저한테 퍼터를 안 주시고 공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앉아서 공을 그린 홀컵 쪽으로 굴리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홀컵에도 손으로 굴려보고 저쪽 홀컵에도 손으로 굴려보고 해서 제 감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린 거예요. 물론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이 감각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이런 감각을 살리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매번 시합장 가면은 다 잔디도 다르고 그리고 그린 스피드도 다르다 보니까 월요일날 이제 시합장에 처음에 딱 가면은
이제 홀컵 보고 이렇게 해서 홀컵 보고 그냥 이렇게 감각 익히는 거예요. 저쪽 보고 이제 쳤으면 그 다음에는 또 여기도 쳐보고 또 여기도 쳐보고 해서 계속 그것도 사실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습을 많이 못 하시겠지만 이제 코스 나가시기 전에 연습 그림 같은 데 가시면 공도 손으로 한번 굴려보세요. 그게 되게 감각 익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농구 선수들이 농구 이렇게 할 때 얼마큼 들어서 얼마큼 이렇게 해서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얼만큼 어떤 스피드로 얼만큼 들어서 쳐야지 저기 갈까 이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걸 하시면 이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백스윙 크기로 보통 기준을 하나요? 아니면 헤드 스피드로 보통 하나요? 백스윙 크기를 우선 첫 번째로 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5발, 그러니까 홀컵을 항상 제가 발걸음 수를 세거든요. 그래서 5발, 뭐 6발, 7발 저는 그만큼의 퍼팅, 백스윙 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래도 믿음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5발이면 백스윙 크기 이만큼 7발이면 백스윙 크기 이만큼 또 20발이면 백스윙 크기 이만큼 그게 저의 몸에 배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백스윙 크기를 들고 거기에 맞춰서 템포 아까 말씀드렸던 박자대로 하나, 둘, 20발이면 이만큼 들어서 치는 것도 그만큼. 그래서 저는 1대1로 많이 가요. 백스윙 크기가 이만큼이면 피니시도 이만큼. 어떤 사람은 백스윙을 이만큼 들고 피니시를 더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때리는 퍼터라기보다도 약간 밀어치는 퍼팅이거든요. 그러면은 스핀이 조금 달라요. 이 공에 대한 스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밀어치시는 분들은 탑스핀이 걸릴 수가 있어요. 탑스핀이 걸리면 조그만한 라이라든지 잔디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때리는 퍼팅으로 1대1 크기로 좀 때려서 조금 공이 잔디결을 그냥 좀 지나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피드로 퍼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마다 그것도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막 30m, 50m는 힘을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 한 20발 안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내리막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내리막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법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발자국의 퍼팅인데 내리막이 심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2발의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8발을 빼서 20%만 치는 거거든요. 그 계산은 제가 눈으로 경사를 읽고 뭐 잔디결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기까지 10발이지만 난 2발 정도 크기의 스트로크를 할 거야 하면은 2발 정도의 크기를 들고 때리는 스피드는 똑같은 거죠. 그거를 천천히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퍼팅을 할 때 보통 이제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리막일 때는 저희가 측정하는 게 되게 좀 어려워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팁이 있으실지? 내리막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10발 자국의 퍼팅을 하는데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내리막 이제 경사를 제가 예를 들어 눈으로 읽었어요. 그럼 10발 스트로크에 제가 백스윙이 예를 들어 이 정도라고 치면 그만큼 퍼팅이 더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윙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리막이 심해서 뭐 2발자국 정도의 스트로크밖에 안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멀지만. 그래서 저는 내리막이 정확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라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라인 영향 많이 받죠. 그래서 저희는 그린에 올라가서 그 경사 보잖아요. 뭐 오른쪽이 높냐, 뭐 내리막이냐 이런 경사 볼 때 오르막 내리막을 먼저 봐요. 오른쪽 왼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내리막이면 이게 내리막이네 하고 이미 그 내리막에 관한 스피드가 머리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라인을 읽거든요. 그러면 오르막에서 쳤을 때랑 거의 2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리막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 자체가 천천히 굴러가기 때문에 라인을 많이 타거든요. 경사도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정도 거리라고 했을 때 이게 내리막이 심하면 정말 이만큼까지도 보게 돼요. 이만큼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르막 같은 경우 이 정도 거리면 같은 경사도라고 쳐도 이거는 뭐 약간 바깥쪽만 정도 보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르막 내리막 경사를 읽은 다음에 라인을 읽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거기에서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꼭 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하시는 거예요. 넣는다라기보다도 사실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야지 이거를 뭐 뺄 것 같아라는 그런 방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퍼터를 하기 전에 루틴.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을 다 보고 라인을 어디로 칠 건지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선수마다 루틴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연습 스트로크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걸 할 때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이 공이 이 라인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굴러가서 이렇게 굴러가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눈으로 그리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제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루틴을 이게 이만큼 치면 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헤드를 대고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하는 생각조차가 못 들어요. 왜냐면 계속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수들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퍼팅이라든지 또뭐 우승 퍼팅 이럴 때는 저희도 막 심장이 엄청 막 뛰거든요. 그럴 때는 가끔 저희도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빨리 제자리로, 아니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만 지켜내서 치자. 이렇게 해야지 미스를 하더라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로 치면 이거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멘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트로크 할 때 여기 팔을 어깨에다 붙이는 게 나아요. 스트로크 할 때 왼팔 같은 경우는 제일 자연스러운 게 사실 제일 좋은 제일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데 편하게 나오면 뭔가 이렇게 잡지 않고 힘을 뺀 상태로 그냥 손뼉 치듯이 이렇게 놨을 때가 제일 편한 이 삼각형이 나와요. 이거를 딱 유지를 했을 때 팔이 접히거나 뻗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또 하나는 어깨를 움직여야 되는 건 맞아요. 어깨를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깨로만 하면 너무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하다 보면은 뭔가 어깨로 안 하고 막 팔로만 하는 느낌도 많이 있고, 편한 게 제일 좋고요. 헤드가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저도 오랫동안 골프를 해본 결과 헤드가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면 이 삼각형은 무너져요. 이 삼각형은 무너지기 때문에 팔로우를 해서 딱 멈췄을 때 채가 지면에서 너무 들리지 않고 위치가 좀 적당하게 있을 때, 그때가 저는 팔 위치가 제일 편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드레스에 되게 비례해요. 어드레스가 팔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게 계속 붙은 상태로 가게 되고요.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너무 떨어진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어드레스 했을 때 제가 이따가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몸의 중심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몸이 안 움직이면서 스트로크를 할 수 있어요. 이 겨드랑이 끝자락 부분이 그냥 90도로 스틱을 딱 내렸을 때 이 발등 중간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뒤로 가 있거나 너무 앞으로 가 있으면 이것도 몸의 중심이 중간에 없고 앞에 있고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로크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분들도 제가 이따가 나오시면은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제가 아까 눈 위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되게 선호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향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고개를 돌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제 굿이 그 눈 앞에 공이 딱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 너무 좋으신데 어때 보여요? 혹시 저? 불편해 보여. 조금 가까우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쪽에서 골반에 힌지가 좀 있어서 상체 앵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중심을 잡고 코어를 잡고 퍼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코어 힘을 되게 많이 줘요. 퍼트할 때 안 움직이고 퍼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몸이 조금 가까우시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요. 약간 이런 식. 그래서
그래서 이 벨트하고 그립하고의 공간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숏퍼팅은 지금 제가 한 2개 봤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롱퍼팅이 궁금해요. 롱퍼팅을 하실 때 몸이 많이 움직이거나 아마 스트로크가 크게 가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서 처음에는 좋아요. 짧은 것들. 숏퍼팅은 좋은데 길면 저는 이게 맥스예요. 지금 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어깨로 돌라서 이만큼 가는 것과 공간이 없어서 이 상태에서 손목은 안 쓰지만 어깨로 돌았을 때 저는 이게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저는 막혔어요. 퍼터는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치는 퍼터가 잘못된 거예요. 퍼터는 약간 인에서 들어와서 인에서 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게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샤프트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샤프트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가 하나 올라왔을 때 여기에 간격이 있어요. 그쵸? 네. 이만큼의 그 각도대로 채가 원을 그려줘요.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퍼팅 연습 기구들이나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똑바로 퍼터는 똑바로 갔다 똑바로 와야 된다 하고 항상 여기에 막 이렇게 골프 채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채가 헤드가 똑바로 가시잖아요. 계속 그럼 이 샤프트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 샤프트를 하나 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샤프트를 맞지 않고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헤드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인투인을 만들지 않아도 살짝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샤프트를 안쪽으로 빼세요, 뭐 똑바로 빼세요 이런 것보다 헤드를 똑바로 빼세요 라기보다도 그냥 샤프트를 생각하고 샤프트가 일자로 가야지 생각하시면 네, 아까보다 스트로크가 더 안쪽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만 쳐볼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좋으셨는데 우리 템포 박자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떤 퍼팅을 하시더라도 아까 하나, 둘, 이 템포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리가 너무 틀려져요. 거리감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어드레스 하시고 자, 샤프트는 이거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없다 생각하시고 템포 맞춰서 네. 템포 맞춰서 그거 하시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다른 거는 다 너무 좋으세요. 손목도 안 쓰시고 몸도 안 움직이시고 그래서 어드레스 조금만 바꾸시고 나머지 템포 박자 맞추시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퍼팅 스트로크를 좀 더 정확하게 프로들처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헤드가 똑바로 다니는 것보다 샤프트가 좀 더 똑바로 다니면은 알아서 인투인의 아크를 그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드레스가 우선 견고한 맛은 조금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약간 무릎 많이 구부러져 있고 상체가 많이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다 그러시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컨디션 좋아서 하실 때는 조금 더 견고하게 퍼팅을 어드레스를 딱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지금이랑 아까랑은 되게 달라요. 그 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됐을 때 어찌됐건 팔이 몸에 붙어서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몸통이 편이 되면서 중심의 축은 잡지만 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깨를 해야 되잖아요. 팔이 늘어지면 팔만 다니기가 너무 쉬워요. 팔이 늘어져서 그러니까 상체가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셋업이 안 잡혀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겨드랑이에 붙어 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하더라도 팔이 너무 많이 늘어다녀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견고하게 하려면 어깨도 좀 길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살려서. 네. 그래야지 이 삼각형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팔로 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리막 퍼팅 할 때는 네. 살짝 들고 한다고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거는 약간 사람들만의 그런 약간 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걸 해서 만약에 퍼터가 잘 되시면 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땅에 들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 조금만 내려볼게요. 네, 그렇게. 네. 지금 좋았어요. 퍼트 스트로크 되게 좋으세요. 네,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